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희씨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또 12월 달에 이제 첫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 부산 금요경마 11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근데 12월 딱 되니까 날씨가 보란 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급속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첫눈도 오고. 아무쪼록 또 감기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12월 달 좀 더 경주로 자정도 그렇고 좀 급하게 흘러갈 것 느낌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상당히 또 재밌는 레이스를 많이 좀 치러졌고요. 지난주 이 가장 또 흥미진진했던 게임이 부산 금요경마 6경주였죠. 박남규 위원이 또 현장 출전 승부 들었던 게임인데 우승 이지의 에이스드림 15.7배인데 한 방으로 단통으로 때려먹는 박남규 위원의 승부 아주 통쾌하게 적중이 나왔던 흐름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지난번 경주는 제주 경마에서 또 중고배당 3개의 경주를 잡아드렸습니다. 금요경마 제주 7경주에는 3복승 20.6배짜리를 주력으로 한번 때려드려서 적중해드렸고요. 그리고 토요경마에도 제주교차 레이스 1경주 제주교차 1경주 22.4배짜리 3복승으로 주력으로 또 때려드렸고, 이어지는 제주교차 4경주도 3복승 11.7. 그때 극찬사가 최고의 복병이다. 극찬사를 3복의 중심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12배짜리 배당 주력권으로 해서 지난주 아마 저와 제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주 주머니를 좀 두둑히 걸리실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부산 1군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승부 경주였던 1군 경주 고스트 그거를 제가 3복으로 주력 때려드렸습니다. 간다이가 지금 보니까 상태가 최상이었길래 1번, 2번을 3복에 중심을 놓고 때려가지고 그때 본 방송을 또 강승부를 있었는데 3복승으로 또 10.5배짜리 딱 2방으로 완전히 매주했기 때문에 지난주 부산 제주경마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주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3경주하고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첫 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의 첨단 레이스. 국산 5군의 첨단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이번에 스타명은 중심으로 뭐 후측은 중구난방입니다. 뭐 3번에 헬로 챔프, 4번에 플래시카드, 8번에 장군봉 그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스타명은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도 또다시 단독 선행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을 가서 아쉽게 3차에 머물렀지만 데뷔전은 부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주로가 조금 무거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버텨내지 못했지만 상태감이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무난히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후자권에서는 3번, 4번, 8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사실 그렇게 믿음도가 강한 마필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보병을 한두 소개해드린다면 저는 10번 원더풀스타가 이게 또 혈통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지만 대신 또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인데 3전째를 맞이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첫 입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지 기수가 또 오랜만에 출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리까리한 말을 많이 타고 있어요. 오늘. 그 아리까리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1경기에 나오는 10분의 원더블 스타가 아닌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스타명은 지난번에는 선행 나가서 일단은 들명기가 잡혔는데 이번에도
독땡이죠. 독땡입니다. 이 말의 선행을 또 잡을 말이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경주 정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3번 헬로 챔프가 직전에 그 문중훈 기수가 초반에 자리 싸움에 실패하는 바람에 좀 중반에 거리 완전 멀어지고 말았어요. 정상적인 패턴에서 그러니까 2번 댕 딱 보내고 그 뒤를 바로 파고만 들어준다면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2번에 스타 명언을 중심으로 3번 헬로 챔프라든지 10번에 원더풀 스타 쪽에 일단 관심을 드러내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이경주는 국산 5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그 6번에 무적천하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4번에 천지파카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제끼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예, 무적천하란 마필은 이번 경기도 선행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보여줄 걸음 여력이 높고 또 3번 천지파카라는 마필도 데뷔전인데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정말 약해요. 무적천하 말고는 뭐 뚜렷한 마필이 없고 편성이 약해서 천지파크에 입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파크의 기본 능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6번의 동반 입상이 저는 유력한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무적천하 지난번에 그 하지 않던 개넷발을 했거든요. 했죠. 예. 좀 뜻밖이었어요. 그렇죠. 안장 교체에 대한 의미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또 조교도 지난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개넷발 해가지고 뭐 3척으로 올라오면 기본 능력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이 편성이 너무 지랄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1번 창동에이스라든지 뭐 10번에 한마본등 한마본등이라는 말이 그 말이 대표적인 그 1억 2천만 원짜리 똥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말들은. 편성이 너무 없네요. 너무 없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4번의 천지파크 또 조성근 기수의 신마승부 또 울진리 마방에도 뭐 신마승부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방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너무 안 보이네요. 대끼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병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방랑의원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국산 5군에 1300이 되겠고요. 자, 상병주는 그 4번에 리타 컨트리 그리고 6번에 월드킥 11번에 원일 챔프 이 세 마리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변수가 좀 있어 보이는 게 같은데요. 있죠. 일단 이번 경기를 제가 추천 경기로 가져온 이유는 충마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리타 컨트리라는 마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지난번에는 뭐 선행을 갔습니다만 14초 4라는 스타트 활용 가지고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은 어쨌든 6번은 월드킥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4번 리타 컨트리는 전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리타 컨트리를 뒤로 돌려놓고 역시 숨어있는 보병을 축으로 놓고 복대복 막고를 노려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의외로 또 지금 선행 싸움도 지를 것 같은데요. 4번 리타 컨트리하고 6분에 월드킥 이 두 마리의 초반 경합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나머지 말 중에서 확실히 또 저력을 숨기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능력은 그러니까 1번에 지금 그 종합상으로 그 잡혀있는 복병들은 1번, 2번 이런 말들인데 이거는 좀 그 직전 좀 3차를 갖다 3차권에 갖다 대면서 좀 능력이 좀 뽀록난 느낌이고 그렇죠. 이런 말 복병이 아니죠. 네. 좀 능력이 좀 감추어진 뭐 직전 경기에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그게 더 복병으로서 배당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한 마리를 노리고 가는 방랑교인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사경주 봅니다. 국산 5군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사경주는 자, 9번의 징금다리를 중심으로 7번의 트렌드 세트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좀 변수가 있죠. 또 액면은 뭐 7번, 9번이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7번, 9번의 대끼리 승부는 정말 대단히 위험하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2번만 나이스 마린이랄지 안쪽에 1번 스카이선 안쪽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2번만 나이스 마린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뚜렷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교도 잘하고 나왔고 앞으로 장단성은 정말 밝은 마필이에요. 뭐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라는 것도 그렇고 2번 게이트 D점을 살려서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번만 나이스 마린이 최고의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번 데뷔전은 완전 인기 최하위권이었잖아요. 뭐 뛰는 거 보니까 좀 뭐 어느 정도 좀 그 적응 기간만 거치게 되면은 좀 그러면 나지 않을까 약간 힘이 늦게 차는 단점이 있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뭐 생각보다 좀 그 빨리 힘이 좀 차는 것 같아요. 자, 징검다리도 뭐 이게 지금 편성 이점을 안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아마 그 선행은 6번에 마하브라보가 선행을 나가면은 조금 레이스가 좀 꼬일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냐는 느낌이 드는데 7번에 또 트렌드 세터도 앵글 슬램에 잠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은 좀 뭐 대성할 만은 아니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휴양을 하고 지난번에 탐색을 전개했죠. 일본의 스카이선인데 이 말은 그 과거의 그 주영 습생은 선행이었습니다. 휴양하기 전에 또 직전에는 이제 탐색을 하느라고 앞에는 붙지 않았는데 이번에 승부 제대로 걸리면은 과감하게 앞선 돌파를 할지가 몰라요. 승봉영규는 비록 7번, 9번 인기만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숨어있는 복병만 두 마리는 안쪽에 있는 두 마리다. 1번하고 2번 체크를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경주는 1번에 남의 신화가 올머리고요. 4번에 불빛 라인이 올 중머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번, 4번이 사실 좀 유력한 그런 레이스죠. 이번 경주도. 다만 이제 배당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복송식은 1번, 4번이 유력한데 이제 배당이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3복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대끼리는 5번 퍼펙트 레이디가 3복이 대끼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8번 탐나행운이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이었고 뭐 늦발을 원래 늦발을 하는 마피는 아닌데 최근에 약간 발주가 좀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번, 4번이 앞선에서 선행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나행운이 발주가 늦는다 하더라도 뭐 3차권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1번, 4번, 8번의 3복 승부식 막권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액면으로 뭐 1사드론 해가지고 뭐 할 말 없습니다만 뭐 1.3배짜리 뭐 배당 부러진 것도 뭐 최근에 많이 여러 차례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마라는 게 쉬운 게임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겠고 역시 그래서 이제 8번의 탐나 행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홀랜드 기사 호흡 맞춰가지고 취입을 한번 들어봤던 말 중에 그대로 좀 장기 휴양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이제 그러면 살아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상승대로입니다. 상승대로도 뭐 보기든 3봉이든 좀 배당의 메리트는 좀 더 있지 않을까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1번, 4번 안고는 가시더라도 복병만 없는 경마는 없다. 그래서 복병 두 마리는 8번의 탐나행운 제 개인적으로는 2번의 상승대로는 좀 더 배당 메리트 면에서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6경주 들어갈게요. 6경주는 혼합 4군의 1200으로 나와 있고요. 5번에 이제 퀸즈 명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5번 퀸즈 명운에 3번에 스마일 퀸즈 두 마리 위주로 인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만만치 않은 레이스예요. 보병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퀸즈 명운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은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11주 만에 나왔다는 점 얼마만큼 컨디션을 유지하고 나왔냐 여기 이제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볼 사항이고 스마일 퀸은 제가 볼 때 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병이 너무 많아요. 안쪽에 뭐 스프링 볼트라는 마필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조교를 속된 말로 정말 제대로 하고 나왔고 이번 시크릿 라인도 계속해서 걸음이 좋아지고 있고 데뷔전을 갖는 뭐 8번만 레이디 프레스카나 9번 삼바스타 저는 뭐 8번 9번 데뷔전을 갖는 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 삼바스타가 기본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데뷔전에 좀 편에 강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9번 삼바스타도 뭐 이평성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인데 5번에 퀸즈 명은 있잖아요. 지금 11주 만에 나와가지고 인기 많아 좀 잡혀있는데 이 데뷔전에서 정말 최적전기 아니었습니까? 최적전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주 한 3개월 정도 공격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왜 이렇게만 잡힌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영근 기수 교승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영근이의 복승률이 7, 80%도 아니고 많아봐야 뭐 많아봐야 27% 정도인데 뭐 우리 이런 거 인기만으로 잡히면 우리 인정 안 해요.
이보다 더 센 액면 포지션 말 인정 안 하는데 이거는 그저막 팬 여러분께서는 이 충고 없는 경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좀 전형적으로 예상가들 예상을 하면서 또 예상지들의 그 출판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날림을 하다 보니까 제가 3등 했네. 그래서 뭐 딱 잡힌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예상지 예상보다 저희 예상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예상은 이제 1차원적이고 저희들은 한 차원 이제 그거를 좀 더 걸러가지고 분석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퀸즈 명은 강조 인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아까도 이제 약간 그 박연영께서 응부되시는데 이번 마필 스프링볼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락포 탑을 잡았는데 이 그림이 찰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렇죠. 이 슬슬 이제 자기 그림 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뭐 종반의 타임도 점점 더 많이 좀 좋아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번에 스프링볼트는 뭐 제 1간의 막건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좀 참고해주시면서요. 7경기 들어갑니다. 국산 4군의 1200 7경기로 나와 있고요. 자, 7경주는 지금 이제 9번의 슈퍼스톰과 10번의 그레이스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레이스예요. 일단 뭐 슈퍼스톰이 지난번 경주 때 군마신을 이겼고, 그레이스도 이제 지난번 첫 입장을 차지했는데, 두 마리는 모두 승부전의 부담도 있고, 또 6번마 끝판대왕도 역시 승부전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이제 선행 일변도의 경주 마필이라는 게 조금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만을 무턱대고 지금 맹신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복병을 한두 노리고 하고 싶은데, 그 마피는 휴양을 하고 나오는 발표로 7번은 매직고입니다. 비록 뭐 24주라는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고, 그렇지만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조교는 굉장히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역시 단거리 1200이라면 뭐 그 휴양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7번 매직고의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그 선행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뭐 1번 로얄마트 선행이고요. 휴양마필은 이번에 최대관계도 선행이고요. 또 같이 휴양마필입니다만 4번의 베가엑스도 가당은 선행가당, 6번 끝판대장, 8번, 9번, 11번까지 말은 12마리 나오는데 7마리가 선행이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이런 냈으면 이제 뭔가 뭐 똥추임만 하더라 추임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또 추임만 없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레이스 아니구나 느낌도 있는데, 여튼 그래서 선행만은 아니고 선입견 전개를 해내는 마필이 그 비카의 자마인 10번의 그레이스입니다. 기수도 김종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굳이 안고 간다면서는 좀 10번의 그레이스는 선입 그러니까 취입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10번 쪽 일단은 좀 더 저는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고요. 박영께서는 휴양 마필인 7번의 매직고 고배당 폭풍으로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난 7경주는 만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가벼운 배팅을 보여드립니다. 자, 8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3군의 1500이고요. 자, 8경주는 지금 1번의 비카 골드 중심으로 지금 그 3번의 글로벌 킹과 7번의 가문 여장고총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저는 축이 없다고 봅니다. 1번만 비카 골드가 뭐 KT점도 있고 뭐 후지 기술이 있으면 다 좋은데, 이게 지금 58kg 부담 중량도 조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 비카 골드 뛰는 모습을 보면 선행을 갔을 때하고 선행을 못 갔을 때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3번 글로벌 킹이 어쨌든 간에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선행을 못 가는 비카 골드의 58일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비카 골드를 빼고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일단 5번마 보헤미안과 6번 파로승대가 보평이죠. 파로승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도 좀 많이 올라왔고, 보헤미안이란 마필도 뭐 유현명 기수 기승이라면 뚝심이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5번, 6번이 두 마필이 보평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카골드
58도 약간 부담스럽죠. 좀 되긴 해요. 그리고 지금 1번, 3번 두 마리가 지금 선두골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계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피카골드는 뭐 입상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을 갖춰놓으면. 근데 조건 자체는 그렇게 100% 과신할 수가 없다. 그런 조건인데 어쨌든 뭐 직전 11번 게이트보다는 이번 그래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두권 경험에서는 다소간에 유리한 일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이 그 선입권 내지는 추위권 중 하나말 중에 일지는 역시 아까도 발견됐습니다만 5번의 보헤미안이 여타의 복병 세력들 중에서는 가장 눈길을 끌지 않겠느냐. 뭐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려다가 선행을 못 갔죠. 4번에 이제 하비스트라는 굉장히 강한 선행만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마표는 선행 나가는 것보다 좀 따라가도 취입이 되는 말인데 직접 경주는 저는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든 경주 전개였다. 그래서 따라가는 조건에 5번의 보헤미안이라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6번의 파로스 등대는 고배당 복병어를 때는 체크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구경주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에 들어가는 신성훈의 승부경기장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필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뭐 불문국적하고 놓고 때리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합이구나 1400 제 구경주는요. 일단은 3번의 박수철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8번의 톱 에드머럴, 9번의 에이스 천복 인기 막걸리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번 경기는 능력마 접전 경주죠.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차가 액면은 좋아요. 액면 좋고 또 지난번 전개를 보면 사실 앞에 붙었다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좀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약간 그 박수처가 왜냐면 박수처가 그동안 이제 선의권에서 최대 전개를 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우승을 했어요. 그런 그 어설픈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번 경주의 능력 발휘에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평소에 이게 만만치 않아요. 8번마 톱 에드머럴이란 마필도 뭐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기본 사이즈는 뭐 충분히 박수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역시 승부전이만 13번 도원결이란 마필도 뭐 띠반 지수로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8번 13번 막권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그 복도 복입니다만 저는 뭐 3복의 메리트를 안고 가는 레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의외로 지금 12마리 레이스가 아니라 14마리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은 자연스럽게 분산될 거고요. 지금은 뭐 지금 3번 중심으로 8번과 9번 쪽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8번의 톱 에드머럴도 뭐 직전에 휴양 나와가지고 독등 신하게 나갔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휴양 마필인 1번 스마일 캡틴부터 해가지고 7번의 영광의 제국 또 13번의 도원결이 앞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박수철을 막 빼고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두의 복병은 앞선보다는 추입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중배당 고배당이 일단 무조건 나온다. 선행에다 빠지는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역용해서 간다면은 복도 복입니다만 3복 승리에서 뭐 거의 뭐 또 중배당 고배당을 동시에 습관할 수 있는 최고의 또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구경주 배당을 노리는 신성훈의 승부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경주 국산 2군의 1900으로 치러지는 박남규의 추진이고요. 자, 일단은 충무 없는 가운데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3번의 메이저스타, 4번의 신데렐라맨, 그리고 7번의 중앙해준대 변수가 있겠죠? 예, 일단 뭐 보병을 노리고 하는 애였어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인기 마필, 새 마필, 믿을만한 마필은 없어요. 그래서 더 복병의 입장 전망이 더 맑은데 메이저스타는 역시 선행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블랙치프가 있다는 게 과연 선행을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신데렐라맨도 지난번에 최강 경기에게 졌다는 거 그리고 부담 중량이 또한 2.5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중앙해주도 승부전인데 그동안 편성은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 뭐 좀 불안해요. 2% 부족한 그런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 복병과 한두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아졌고 뭐 경주거리 1900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마필을 배팅에 축을 노려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주거리겠죠. 네. 1900에서 누가 유리한가. 19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리한 말이 있을 것이고 또 인기마 중에서는 1900이기 때문에 불리한 말이 있을 것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뭐 부당판은 뭐 3번의 메이스타 인기만 하면 팔리겠습니다만
좀 눈에 가시 같은 마필이 아마 1번에 블랙치프가 아닐까 느낌이 있거든요. 1번에 먼저 대응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행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1900에서 선행을 받지 못했을 때 인기만 한 축을 이루는 메이스타는 좀 레이스가 꼬일 우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틈을 띄워준다면 오히려 좀 짭짤한 면은 강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인기마 3마리가 전부 다 공이 한 가지씩 약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 이글 노래가 들어간다면 재미있는 승부일 것이다. 바로 방랑기 유인의 관림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복풍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11경주 국산 1군은 120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자, 신승훈의 마지막 또 승부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도 1군 승부경주 마지막 11경주였죠. 아주 기가 막힌 막건으로 중배당을 잡아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한번 믿고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9번의 마이크 중심으로 배당은 중구난방입니다. 4번에 샌드킥도 있고요. 또는 7번에 스팅레이, 10번에 알파캐도 골고루 나와 있는데, 대표 어떻게 될까요? 일단 9번 마이키는 아주 재밌는 마필이죠. 부담 용량이 2.5kg가 늘어나긴 했는데, 이 마이키란 마필은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의 정점을 좀 찍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서는 역시 좀 기복으로 보이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1200의 마이키는 부담력 58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200이기 때문에 마이키를 이번 편성에서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지 않나 보이고, 물론 이제 단거리 전용 마필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7번 스팅레이라는 마필도 역시 1200이라는 경주어리는 정말 모처럼 나오는 그런 경주어리이기 때문에 후지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그렇고 1200 단거리라면 스팅레이도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지금 그 빌증 B형 경주인데 네. 이 부담 중량 조절이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이 경주 거리는 1200이라서 솔직히 좀 부담력이 좀 크게 부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알파 캡틴 경우를 보면 57kg는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는 또 많이 되죠. 직전 또 동일한 1200에서의 52kg하고 또 1200에서 57kg는 또 붙어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고 마이키는 58kg인데 워낙에 장거리만 뛰다가 또 단거리를 왔기 때문에 근데 마이키가 근데 또 늑발을 해버리면 이게 그렇게 발주가 좋은 말이 아니라서 그 정도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의 마이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만 이건 이 말도 100% 과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기마가 3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또 이용한다면은 삼복성의 메리트는 저는 충분히 느낌 같고요. 일단 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사연마도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한번 이번 이제 11경주도 굴하지 않고 좋은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들어가는 신성훈이의 마지막 1군 승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도 준비한 내용이 까지고 또 잠시 후에 전개되는 16경마 교철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